옛날 옛적에 세 딸을 둔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막내 딸은 미녀라고 불렀습니다. 자매들은 그녀가 모두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도시로 가서 딸들에게 선물로 무엇을 가져갈지 물었습니다. 언니들은 귀중한 드레스와 장식품을 원했고 어린 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홍 장미를 원했습니다. 상인은 사려 깊었지만 그런 꽃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치십시오. 아버지는 장녀들을 위한 선물을 빨리 찾았지만 막내에게는 선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이 만난 장미 한 송이는 이전 장미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가 어디를 보든 그리고 길은 그를 울창한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어둡고 추웠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나타났다. 다가가자 상인은 금과 다이아몬드로 된 거대한 고대성을 보았습니다. 문으로 들어가 보석이 가득한 홀에 들어갔다. 그는 홀 중앙에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접시가 없고 모든 접시가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은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인은 주인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시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인은 저항할 수 없었고 테이블에 앉았다. 뱃속에서 먹은 노인은 길을 쳤다. 골목을 따라 운전하던 상인은 전례 없는 아름다움의 장미 덤불을 보고 막내딸의 요청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운전하여 가장 아름다운 장미를 골랐습니다. 동시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포효가 있었고 마치 짐승이나 사람이 아닌 상인 앞에서 땅에서 나온 것처럼 솟아오르지만 일종의 괴물, 끔찍하고 상인이 주인의 환대에 감사하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골라서 너무 화가 났다. 그 노인은 무서워서 죽이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범죄로 인해 야수는 딸 중 하나와 결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으면 상인이 죽습니다. 노인은 슬퍼하고 집에 가서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사나운 짐승을 위해 그들 중 누구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을 타고 집으로 갔다. 아이들을 만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자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들은 어린 딸에게 덤벼들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형편없는 꽃을 주문했고 이제 아버지는 그의 목숨을 지불해야 한다. 미녀는 아버지 대신 기꺼이 짐승에게 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뷰티가 길을 떠났습니다. 말은 재빨리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홀에 들어서 그녀는 훌륭한 와인과 음식이 있는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미녀는 야수가 그녀를 먹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여 먹이를 줍니다. 그녀가 저녁을 먹자마자 포효가 있었고 마치 땅속에서처럼 끔찍하고 털이 많은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수는 자신이 자유의지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녀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뷰티에게 말했다. 그래서 괴물도 그녀에게 친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야수는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뷰티는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 중 하나에 들어서 그녀는 테이블의 아름다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라는 비문을 보았다. 소녀는 결국 괴물이 친절하고 아마도 그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야수는 아름다움을 아주 잘 대했고 그녀의 모든 욕망을 성취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는 아버지가 아프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야수에게 그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괴물은 그녀가 자유롭고 원할 때마다 돌아올 수 있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뷰티는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갔다. 그는 딸이 안전하고 건전한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의 자매들은 달려와 그녀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심지어 여왕처럼 옷을 입는 것을 보았다.
일주일 후 뷰티는 비스트가 잔디밭에 누워 죽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의 잠에서 깨어 급히 돌아와 그를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녀 가성에 다가갔을 때 그녀는 풀 위에서 생명이 없는 야수의 시체를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동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름다움은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순간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며 성 전체가 밝은 빛으로 비춰졌고 음악이 어디서나 연주되었습니다. 괴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장 매력적인 왕자가 잔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뷰티에게의 사악한 요정이 자신을 매혹시키고 어린 아름다운 소녀가 그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기를 원할 때까지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에게 손을 주었고 그들은 성으로 갔다. 이튿날 미녀와 왕자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마음이 사악한 주문을 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옛날 옛적에 그의 아름다운 딸과 함께 밀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젊은 왕에게 밀러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왕은 밀러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하고 그를 성으로 불렀습니다. 왕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밀러는 아름다운 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짚을 금실로 바꾸는 방법을 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은 밀러의 딸에게 다음날 성으로 와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것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는 그가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성으로 갔다. 왕은 소녀를 물레와 집 바구니가 준비된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왕은 새벽까지 모든 집이 금으로 변하고 그녀가 실패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속임수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빨대를 보고 몹시 울었다. 갑자기 방에 불이 들어왔고 한가운데 작은 남자가 나타났다. 난쟁이는 왜 울고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린 남자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 대가로 소녀의 목에 걸 수 있는 목걸이를 달라고 했으니 닙닙닙닙닙사.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난쟁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모든 빨대를 금으로 바꾸자마자 작은 남자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왔다. 왕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가 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소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많은 짚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침까지 그것을 금으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난쟁이가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그는 어머니가 그 소녀에게 준 귀중한 반지를 대가로 요청했습니다. 드워프는 반지를 잡고 빨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바구니에 금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녀를 놓아주지 않고 방 전체를 짚으로 채웠다. 왕은 모든 빨대를 새벽까지 금으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여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이 방을 떠나 자마자 드워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녀가 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남자는 미래의 여왕이 태어날 아이를 주면 짚을 금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다른 방법을 보지 못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왕은 금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소녀의 아버지를 풀어주고 그녀를 그의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밀러의 딸이 여왕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그를 침대에 눕혔을 때 작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왕이 난쟁이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3일 안에 아이를 데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은 남자가 사라지자마자 소녀는 하인들에게 왕국의 모든 이름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침에 하인들이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드워프가 나타났을 때 그는 여왕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목록에 있는 모든 이름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이 끝났을 때 작은 남자는 이름에 맞는 이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종들에게 이웃 왕국의 모든 이름 목록을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하인들은 발견한 모든 이름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드워프가 나타났을 때 그는 여왕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목록에 있는 모든 이름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올바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여왕은 종들에게 알려진 모든 국가를 방문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이름을 모으도록 요청했습니다. 새벽에 하인이 여왕에게 전날 밤 특이한 상황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숲을 걷다가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불 근처의 안뜰에서 어떤 난쟁이가 내일 여왕의 아이가 마침내 그의 아이가 될 것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시에 그의 이름을 즐겁게 외쳤다. 그의 이름은 럼플스틸트 스킨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난장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왕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이름을 모르는 척하고 목록에서 이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의 새로운 오답이 있을 때마다 작은 남자는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그의 이름을 외쳤다. 그리고 동시에 난쟁이의 발 아래 땅이 딱딱거리며 거대한 구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탐욕스러운 작은 남자를 제거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왕이 일어난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